안녕하세요. 페르마타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소피 씨랑 히라 씨 잘 지내셨나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요. 큰 변화는 없고요. 네. 마스크 열심히 쓰고 다니죠. 그렇죠. 근데 우리 오프닝 뮤직 좀 바꿀까요? 오프닝 뮤직 왜요? 난 우리 좋은데? 되게 발랄한 얘기 많이 하는데 어. 막 겁나 잔잔한 얘기 해야 될 것 같아. 아니 오프닝이라서 잠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때 제가 다시 칠게요. 그래요. 좋아요. 그럼 라이브로 직접 쳐주셔도 네, 소피 씨가 피아노 잘 치시죠. 노래 음악 날개 위인가? 날개 음악 위인가? 뭔지 알죠? 그게 뭐예요? 클래식 FM 오후 4시에 맨날 하는 거 있어. 그 방송. 노래의 날개 위에. 노래의 오케이. 날개 위에. 왜 그거 몰라요? 아니면 Song Without a Words인가? 뭐 그런 거. 그건 무언가요? 무언가인가? 네네. 네, 죄송해요. 그래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볼까요? 오늘 명한 씨가 곡 하나 추천해 주세요. 네. 그러면 소피 씨가 말씀하신 거에 따라서 제가 곡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곡을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누구 여러분들과 과연 뭘까? 나누기 위해서 곡을 준비를 해왔는데 대망의 첫 곡인데 과연 저도 나름대로 준비를 해온다고 해왔는데 혹시라도 뭔가 정보에 뭔가 문제가 있거나 그렇다고 하면 네. 언제든지 코멘트를 달아주시면 제가 감사히 받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니까 폭풍 질문을 할 예정입니다. 네네. 제가 아는 선에서 짧은 지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준비해온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곡은 I Got Rhythm이라는 곡이에요. I Got Rhythm이라는 곡인데 진짜 리듬을 얻었네요. 네. 네. 이 곡은 누가 썼냐면 조지 걸슈인이라는 분이 쓰셨어요. 여기 계신 두 분도 조지 걸슈인이라는 분에 대해서 잘 아시죠? 네. 네, 그래도 음악사에 많이 나오는 그리고 또 되게 다양한 곡들을 많이 쓰신 그러니까 클래식 작곡가이지만 또 되게 재즈한 음악을 쓴 미국 작곡가로 그 정도로 딱 알고 있는데 네네네. 되게 대표적인 상징적인 미국 작곡가이고 그리고 음. 동시에 클래식이자 재즈를 둘 다 맞아. 거의 입지가 저희도 클래식계 쪽에서도 재즈 피아니스트로 알고 있지만 저희도 클래식 레퍼토리로 완전 스탠더드하게 저희도 치고요. 사실 저 6월에 이제 걸신 곡을 하나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네. 제가 아는 조지 걸슈인의 약간 클래시컬한 그 스타일의 음악은 뭐 여러분들 들으면 다 아시겠지만 그 랩소디 인 블루라는 맞아요. 제가 그 곡을 그거 연주하세요? 6월에 네네. 피아노로 혼자 하는 거예요? 아니요. 피아노 퀸텟이요. 왜냐면 거기서 그 약간 포인트가 되는 게 그 클라리넷이 글리산드 맞아. 하면서 맞아. 하면서 맞아요, 올라가는 맞아요, 그 소리가 맞아요. 그거잖아요. 그거 옛날에 한 10년 전 일본 드라마 노다메 칸타빌라에서도 나와가지고 되게 유명했어요. 그래요. 그게 벌써 10년 전이에요? 맞아. 제가 원래 그런 음악 배경 드라마 진짜 약간 잘 안 보고 싫어해요. 왜냐면 그러니까 동종 업종이니까 그런 게 되게 손발이 오그라드는 스타일이어서 별로 그쵸. 안 보는데 노다메 칸타빌라는 봐가지고 되게 기억 잘 맞아. 하고 있어요. 저도 거기서 베토벤 7번 그렇게 잘 알게 됐어요. 거기 교향곡이 7번이 나오는데 네. 맞아요. 저는 노다메 칸타빌레라는 거는 이제 제목만 들었고 한국에서 약간 그 리메이크해서 하지 않았었나요? 약간 베토벤 바이러스인가? 네네네. 뭐 하여튼 김명민 씨 나오고 맞아요. 막 해가지고 약간 네, 클래식 맞아요. 하는 연주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게 리메이크였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잘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 조지 걸슈인 얘기로 돌아가서 조지 걸슈인은 이제 미국에 계셨던 클래식 또는 재즈 컴포저로 알려져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1900년도 이제 비교적 초기 그 당시가 이제 미국의 이제 클래식 음악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었지만 이제 재즈라는 음악이 점점 태동하면서 막 이제 재즈라는 음악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발전하기 시작했던 되게 약간 중요한 그런 시기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미국에 활동했던 많은 이제 클래식 음악 하시는 분들도 그 이제 재즈 음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걸 좀 더 스터디하기도 하고 그런 음악을 약간 자신들의 그런
그 작곡에다가 스타일에 좀 더 반영을 하기도 하고 그랬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조지 걸슈인이라는 분이 이제 쓰신 곡이 I Got Rhythm이라는 곡인데 이 곡은 한 1930년도쯤에 이제 뮤지컬에 처음으로 이제 삽입되었던 곡이에요. 어떤 뮤지컬이요? 그 제가 아는 걸로는 그 Girl Crazy라는 1930년도에 나왔던 그 뮤지컬이 있는데 근데 이 I Got Rhythm이라는 곡이 거기에서만 나왔던 게 아니라 뭐 또 다른 작품들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고 그랬었던 걸로 또 알고 있어요. 근데 뮤지컬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뮤지컬이요? 언제부터 있었는지 아세요? 아니요, 물어보잖아요. 그거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네. 연달아서 아니, 뮤지컬이 그럼 미국에서 생긴 건가? 아무래도 브로드웨이에서 되게 상업적으로 아, 더 맞네, 활성화된 맞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그런 기원을 따지다 보면은 음악 플러스 연극이 오페라 아닐까요? 그러니까 오페라? 뭐 음악극 막 이렇게까지 막 갈 수 있으니까 너무 그 우리가 깊게 나가면 이거 한 30분 넘는 30분이 뭐야? 훨씬 근데 더 사실 네. 아이다라고 되게 많이 뮤지컬로 하잖아요. 옥주현 씨가 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사실 아이다가 베르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다 이게 그 장르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않을까요? 뭐? 네, 여튼 죄송해요. 네, 백투 뭐야? 크레이지 걸? 아니, 걸 크레이지였구나. 네, Girl 죄송합니다. Crazy라는 걸 크레이지. 네, 작품에서 그 곡이 수록이 되었었고 네. 네. 그래서 제가 정말 이 Girl Crazy라는 뮤지컬을 직접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찾아봤던 것 중에서는 그 뮤지컬을 직접 볼 수 있는 방법이 좀 없더라고요. 굉장히 아쉽다. 오래된 작품이라서 그런지 그래서 내용이랑 이런 거를 제가 좀 더 알았으면서 좋았을 텐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또 알게 되면은 또 나누기로 하고 그러면 이 아이가 리듬도 걸슈인도 아무래도 뉴욕 사람이니까 예. 뉴욕에서 써였나요? 이 곡이? 아무래도 아무래도 미국? 뉴욕? 이렇게 네, 그랬겠죠? 이분이 뭐 다른 데 가서 뭐 곡을 써오시고 그러시진 않았겠죠? 네, 제가 그분이 이 곡을 어디서 썼는지까지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취조해? 네. 아이 뭐 뭐 오랄 시험이야 뭐야? 아니, 아니 근데 이분 형이 있었잖아요. 형이 가사를 썼다고. 네, 제가 알고 그래서 있는데. 이 곡을 그러니까 이 걸슈윈이 이제 형제인데 이제 조지 걸슈윈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확히 어떻게 프로넌시에이션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라 걸슈윈인지 아이라 걸슈윈인지 모르겠는데 IRA 이렇게 first name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곡의 가사를 쓰시고 이제 조지 걸슈윈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곡을 썼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조지 걸슈윈이 먼저 곡을 쓰고 이제 그 형이 거기에다가 이제 가사를 입혔는데 이제 가사 내용이 전체적으로 약간 한 여성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자기는 음악이 있고 자기한테는 리듬이 있고 자기한테는 남자가 있어서 더 이상 뭐 내가 뭐가 필요하겠냐. 나는 되게 행복하다. 약간 뭐지? 죄송합니다. 네. 그, 어떤 죄송합니다. 말씀을? 아니. 네, 그래서 자기는 이제 되게 삶이 되게 행복하고 되게 풍족하다. 더 이상 뭐 필요한 게 없다. 뭐가 더 필요하겠냐. 뭐 약간 이렇게 행복하게 되게 노래하는 약간 좀 발랄한 노래예요. 그 앞에서 이제 조금 잔잔한 인트로가 이제 있으면서 거기서 또 약간 독백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약간 얘기를 하는 그런 되게 밝은 노래인데, 네, 근데 되게 신기한 걸 발견했는데 네, 이분이 37년에 돌아가셨네요. 어떤 분이요? 걸슈인이. 아, 그래요. 그러면 굉장히 후기 작품이네요. 네, 상당히 비교적 후기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이제 조지 걸슈인이 이제 저는 재즈 뮤지션이기 때문에 이제 재즈에서 연주를 하는 그런 되게 파퓰러한 곡들을 이제 재즈 스탠다드라고 부르거든요. 재즈 스탠다드라고 부르는데 재즈 스탠다드 곡들이 주로 막 그 당시에 사용되었던 역사적으로 사용되었던 뭐 뮤지컬이나 뭐 영화 같은 데서 사용되었던 주제곡들을 이제 연주자들이 그 되게 그 당시에 유행하는 노래였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연주자들이 거기 코드 체인지와 그 멜로디를 주로 막 연주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되게 이제 재즈 스탠다드들이 많이 됐거든요. 약간 어럼 립스 같은 건가요? 아, 네네네. 어럼 립스 뭐 이런 것도 다 그 재즈 스탠다드에 포함되는 네, 그런 곡들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조지 걸슈인이 작곡한 그런 그 뮤지컬 그 넘버들이나 재즈 스탠다드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리듬도 이제 굉장히 유명해져가지고 이 곡의 이제 코드 체인지를 이제 재즈 뮤지션들이 정형화 시켜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다른 이제 그
그 코드 체인지에다가 다른 막 멜로디를 입혀서 또 다른 곡들로 이렇게 많이 막 연주를 하고 되게 즐겨 연주했던 그런 형식의 곡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곡들을 이런 코드 체인지를 가진 곡들을 다 리듬 체인지라고 불러요. 오. 그냥 리듬 체인지라고 하면 뭐 리듬이 막 바뀌어서 리듬 체인지인가 이렇게 사람들이 맞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아이가 리듬에서 가져온 그 코드 체인지다 해서 리듬 체인지라고 이렇게 많이 부르더라고요. 네. 오늘 또 이렇게 재즈 지식 하나를 얻어갑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왜냐면 리듬 체인지 하면 모두가 다 리듬이 바뀌는 줄 알지. 그쵸, 그쵸. 그런 걸 잘 쉽게 상상 못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냥 제목만 들으면 리듬이 뭐 중간에 바뀐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고 아이가 리듬에서 가져온 그 코드 체인지라고 해서 리듬 체인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준비를 해오면서 또 저도 또 공부를 하게 되고 또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맞아요. 굉장히 많은 버전이 있잖아요. 네. 뭐 어느 버전을 특별히 좋아하시거나 추천해 주시고 싶으세요? 이제 아이가 리듬을 그 노래했거나 연주했던 분들이 꽤 많이 계시는데 제가 그래도 비교적 초창기 그 연주 중에서는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그 주디 가랜드라는 싱어 겸 이 배우분이 이제 하셨던 목소리 너무 노래하셨던 좋아. 네, 네. 아이가 리듬이라는 곡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재즈 뮤지션 중에서는 엘라 피츠제럴드가 이제 한 아이가 리듬이 있고 그리고 제가 또 되게 흥미롭게 찾아봤었는데 그 조지 걸슈인께서 직접 그 콘서트 연주 때 피아노로 막 연주를 하시는데 정말 화려하고 정말 잘 연주를 하시더라고 피아노로 직접. 보고 싶다. 네, 그래서 정말 와 이분이 그냥 컴포저만 하는 게 아니고 연주도 굉장히 잘 하시는구나. 네, 그래서 진짜 되게 피아니스트. 놀랐었던 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요즘에는 막 랩콘. 유튜브나 막 이런 게 너무 맞아. 방대한 자료들이 다 나와 있어서 얼마든지 뭐 필요할 때 원할 때 무료로 다 접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좋을 것 또 같습니다. 진짜 그 레코딩의 역사가 발전이 된 게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작곡가가 연주를 한 게 남아있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맞아요. 20세기 작곡가들 특히. 네네네. 그래서 브람스도 있어요. 맞아. 아세요? 잘 찾아보면 네. 진짜 있어요. 브람스라고 800. 빨리 말하세요. 여튼 1800인데 있어요. 네, 그러니까 19세기. 네. 특히나 이제 클래시컬 음악들은 주로 이제 굉장히 상당히 비교적 오래전에 작곡가들이 곡을 쓰시고 그 위에 많은 다양한 다른 연주자들이 그 곡을 이제 해석하고 연주를 하시고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원작자가 직접 연주한 맞아요. 그런 곡들은 정말 귀중하고 정말 특별한 곡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 아세요? 그 옛날에는 이제 LP판 같은 데다가 녹음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러닝 타임이 3분밖에 안 돼. 맞아요. 그래서 겁나 빨리 쳐. 아 그래서 그걸 다 그래서 담기 위해서 빨리 치는 거예요? 브람스가 헝가리안 랩소디 네네네. 5번인가를 친 게 있어요. 어. 근데 원래는 따라라라라 네. 이게 그건데 따라라라라 이렇게 쳐. 그래서 그게 인텐션인 줄 알고 사람들이 막 하는데 엄청 따라했었어. 근데 근데 그 기술적- 이유가 다른 그 게 아니고 이유가 어. 이게 판이 3분밖에 안 돼. 거기다 근데 다 한 담기 곡을 위해서.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1897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 네, 브람스는. 감사합니다. 네. 네 맞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처음에 LP판 나왔을 때는 이제 재즈 음악들에서도 이제 솔로를 굉장히 짧게 한다든지 아. 솔로를 많이 안 하고 멜로디만 하고 솔로 짧게 하고 멜로디 한 반절만 해서 끝낸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연주를 길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저 궁금한 게 네. 막 그 솔로를 한 번씩 돌잖아요. 네. 모든 악기들이. 네. 그리고 막 박수 치잖아요. 뭐 16마디 뭐 이렇게 주는데 이제 어떤 사람한테 들었는데 이렇게 미스테이크도 그것도 하나의 음악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미스테이크, 예. 인텐션이 아니었는데 네. 다른 음들을 쳐가지고 근데 이것도 그냥 그거에 대한 음악이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모든 얘기를 다 머리에 담아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다가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얘기가 서로 되게 얘기가 잘 돼서 또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될 수도 있고 그 얘기가 원래 생각했던 얘기보다 훨씬 더 흥미롭고 재밌는 얘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네. 이게 클래식에서는 전혀 있을 수 없는 그렇죠. 저희가 다시 다시 곡을 쓸 수는 없으니까. 네네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연습을 하나 저는 되게 궁금해요. 아 연습을 어떻게 네, 하는지. 연습을 안 하시는 건지.
그런 얘기는 또 나중에 또 따로 이렇게 다뤄도 좋을 것 같은데 간략히 얘기를 드리자면 그냥 우리가 말을 하게 되는 거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런 구조, 스트럭처는 있나요? 그럼요, 당연하죠. 이게 막 아예 아무것도 없는데 막 우리가 막 예를 들면은 코드 체인지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막 그냥 거기서 같이 만들어내는 건 절대 아니고 그 안에 그 이제 그냥 음악을 들으시는 분들은 저게 뭐 하는 건가 하겠지만 그 안에 다 약속이 되어 있고 다 그 약속 안에서 연주가 되고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부러웠던 점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재즈 뮤지션들이 무대에서 볼 때는 페이지 턴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페이지 되게 턴을. 그거는 좀 편하겠다. 되게 그냥 현실적인 얘기였어요. 이거는. 네. 페이지 터널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클래식 우리는 음악에서는. 되게 네. 악보에 좀 약간 집착 아닌 집착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네, 그래서 근데 그런 것도 있나요? 그러면 그 이제 어떤 유명한 뮤지션이 하는 게 있잖아요. 임프로브를 하는 게 있잖아요. 네, 임프로바이즈 그거를 하는 거. 이제 막 따라하면 쟤 좀 B야, B급이야 뭐 이런 거 있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 해석하는 분의 그거에 따라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되게 전통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그런 이제 코어이라고 하겠죠. 말에 어떤 코어 같은 거를 가져가서 사용하고 이런 거를 되게 좋게 생각하기도 하고 이제 말씀하셨듯이 원래 있었던 거를 그냥 따라하네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 인용도 적절하게 잘 해야 되겠구나. 네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뮤지션이 있는데 자기는 그냥 그 사람들이 연주했던 그런 것들이 너무나 정말 소중하고 너무 아름다워서 자기가 그걸 그렇게 연주하고 싶으면 연주할 수 있는 거죠. 네. 명한 씨는 어떤 쪽에 속하세요? 저는 조금 더 약간 잘 모르겠어요. 그때마다 조금씩 생각이 바뀌긴 하는데 그래도 저는 좀 더 전통을 좀 더 중요시하자라는 입장이 보수적인 남자. 좀 더 그런 입장에 가까운 편인 것 같아요. 네.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진짜. 네, 뭐 갖고 오세요 색소폰. 네. 네, 알겠습니다. 갖고 와서. 그 아이가리즘을 다양한 편성으로도 많이 하는데 네. 한번 연주해 본 적도 있으세요? 네, 아이가 리듬을 직접 그 연주한 적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리듬 체인지의 다른 곡들, 네 이런 거를 뭐 컨트라팩트라고 하더라고요. 그 코드 체인지 네. 위에 다른 멜로디를 이렇게 입히는 거. 음악사 때 배운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네 그런 곡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어떤 곡들이 있나요? 또 재즈 역사하면 빼놓을 수 없는 색소포니스트가 한 명 있는데 그분이 찰리 파커라는 분이에요. 이제 영화에도 이제 벌드라는 영화로 나와서 소개가 된 적이 있는데,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색소포니스트로서 가장 존경하는. 잠깐만 실존 인물이 나왔어요 거기에? 네, 그 거기에 벌드란 영화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실제 인물이에요. 영화 벌드라는. 뭐? 근데 진짜? 그 영화가 제가 본 영화가 그 소피 씨가 본 영화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원테이크로 찍은 거?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죄송해요. 그 벌드맨이었어요. 네네. 저는 모르면 가만히 있잖아요. 죄송해요. 벌드라고요? 근데 그 벌드맨이라는 영화가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그 영화에 찾아봐야 되겠다. 그 영화의 사운드 트랙을 하신 분이 또 재즈 뮤지션이에요. 앤토니오 산체스라고 드럼을 거기다가 사운드 트랙으로 직접 입히셨어요. 네. 진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뭐 이러면서 서로 알아가는 거죠. 네. 오, 로튼 토메이토 83%야. 저희도 얼마든지 또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 있고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41분밖에 안 되는 단편 영화네요. 그래요? 네. 그럼 그 영화가 아닌가 보네요. 1988년에 나온 거 맞나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면 아니겠네요. 네, 아무튼 그런 영화가 있는데. 아니 지금 제가 급하게 찾은 바로는 그 아까 말씀하신 찰리 파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버드 그러니까 BIRD bird. 네, 네, 그 그 영화. 1988년에 나온 네. 네, 이제 이거 그 맞네. 41분짜리. 이 영화가 41분짜리라고요? 161분이나. 소피 씨 자꾸 이상한 정보로 저를 자꾸 헷갈리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아니 근데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다 디렉트했네요. 네, 그리고 대단한. 네, 그리고 또 전설적인 그 영화 배우이신 포레스트 위테커가 직접 네, 주연하신 네, 그런 몰라.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이 영화도 나중에 찾아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이 찰리 파커라는 연주자가 이제 그 리듬 체인지, 그 아이가 리듬의 코드 체인지 위에다가 다른 이제 곡들을 입혔는데 그 중에서 Scrapple from the Apple이라는
Scrapple from the Apple이라는 곡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곡도 연주해 봤었고, 네, 그 외에 또 뭐 소니 롤린스라는 또 색소포니스트가 또 입힌 올리오라는 또 그런 곡도 연주하고 실제로 저희가 연주할 때 리듬 체인지를 그 곡을 많이 연주하게 합니다. 네. 진짜 오늘 이 팟캐스트 이후에 아이가 리듬이랑 이 벌드라는 영화 한번 진짜 찾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그런 다른 또 찰리 파커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 같은 것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벌드맨도 재밌어요. 네, 벌드맨도 되게 재밌어요. 네. 저도 그 영화 봤거든요. 굉장히 네. 진짜요? 인상 깊게 네. 봤어요. 전 두 개 다 안 봤으니까 네. 두 개 다 한번 봐봐야 네, 되겠네요. 네. 네. 아유 희락 씨가 좋아할 스타일 아니에요? 소피 씨도 제가 알기로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네. 하던데.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다른 분야의 예술 장르가 다 연결이 돼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예전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오페라라는 그런 형식이 나오다가 뭐 뮤지컬인 형식이 맞아요. 나오고 그게 또 이제 영화가 되고 이렇게 다양한 형식으로 또 맞아요. 음악과 함께하는 다양한 컨텐츠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얘기가 너무 길어진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이제 네. 제가 여기서 설명드렸던 마무리할까요? 아이가 네. 리듬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다음번에 또 감사합니다. 다른 이야기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유명한 희락. 소피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바이.